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치할 것 같습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정치는 생물인데요. 가령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 공정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네.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아주 명쾌한 논리 네.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물론 좋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현실 정치 경험이 아직까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당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역설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정무적인 뭐 경험이라든지 당 그 체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초기부터 그런 걸 하실 수 있을까? 당을 완전히 이끈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 내부의 뭐 러브콜, 뭐 총선뿐만 아니고 전당대회도 그렇고요. 향후 대선까지 뭐 러브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러브콜들이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수영 의원님.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러브콜이 점점 커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왜 커지는 이유인지는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럼 비대위가 뭡니까? 비상 상황을 극복해서 빨리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얻는 그런 것들로 뭐 문제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내야지. 왜 지금 공정과 상식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이 지금 공정과 상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정의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을 징발해서 우리가 선거 때 이른바 치어리더로 써야 하고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휘하는 그 장관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똑바로 수행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선을 그은 채 빨리 이렇게 지금 민생을 안정과 어떤 그 지금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강의 힘을 길러서 무언가 우리가 2024년 총선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이분만 불러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저는 굉장히 이건 말하자면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선우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 내부적으로 3, 4, 5 모여서 하는 건 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듯한 그리고 모시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서 오히려 자강하고 또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인재를 내부에서 발굴하는 이런 선순환을 가지지 않고 왜 이런 모습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의원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저는 사실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안 옆에 됩니다. 계신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약간 좀 화끈해지시겠어요. 그 왜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 겁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아직 1년 5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을 항상 화제성 있는 신인을 필요로 하죠. 정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총선 직전에 영입을 위해서 뭐 어떤 타진을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1년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면 혹시 이제 내년 초쯤 있을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그럼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점을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들어서기 전에 소위 영선 당대표가 있다가 임기를 채우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언급하는 것도 제가 뭐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또 영선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잘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 구도가 소위 친윤과 반윤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거기서 과연
신인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지금 한동훈 장관의 등판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 뭐 총선뿐만 아니고 곧 있을 전당대회까지 차출 얘기가 나오는 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 참 인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볼멘 소리까지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지금 비대위로 갔던 만큼 내부에 이제 중심이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당이 힘을 스스로 내부에서 혁신해서 키워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당은 전통적으로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비대위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표지를 간판을 바꿔서 뭔가 핵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권이 흔히 하는 말로 발광체냐 반사체냐, 제가 볼 때는 반사체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과의 연결된 반사체지 본인이 정치적 철학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리더라기보다는 참모형에 가깝고 다만 이제 언론의 스타일은 틀림없죠. 뭐 패션부터 해서 뭐 발언이 또 야당 국회의원들 일부 질문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시적 반짝 스타에 가까운데 이런 분을 그냥 이게 표지가리용으로 쓰겠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윤핵관의 줄서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정말 당을 정말 사랑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런 발언을 해서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 의원님,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건 전 국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뭐 언제가 됐든 등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에는 윤심이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걸로 귀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하고 저는 총선에 어딘가 나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좀 본인이 거부한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예스 내지는 하프 예스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올 것 같아요. 하프 예스. 추미애 장관하고 붙여놓으면 아마 전국적 화제의 지역구가 될 거고요.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본인의 아마 지역적 연관성은 강원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틀림없이 서울 내지 수도권의 어디 상당히 중심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흡인력이나 주목도가 높은데. 뭐 예를 들면 종로 뭐 이런 지역.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추미애 장관하고 붙어야 된다면 뭐 광진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서울의 어느 지역구든지 아니면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하고 한번 붙여보자. 뭐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획 상품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헌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될 때를 보내겠죠. 두 가지 다 가능한 대로 보내겠죠. 근데 대표? 이건 조수진 의원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꾸 옆에서 군불대 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너무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자체가 1년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장관의 모든 발언 내지는 어떤 업무 처리 자체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거든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본인한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일단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출마설 내지는 정치권 뭐 차출설 이런 게 되도록이면 안 나온 상태에서 네. 국민들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참 일 잘한다, 정의롭게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한다 이런 평가를 쌓아가는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새로운 미래를 뭐 꿈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 그 어떤 선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치권의 영입설에 휘말리는 거는 네.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도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 의원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만약에 뭐 지금 본인은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만약에 나오면은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총선 때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총선 문제고 그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사검증단 법무부 산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법무부에 내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일할 수 있고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그 행정가로서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정치에서 한번 내가 내 영역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소구력이 있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박수 줄 수 있지. 네. 지금 여기에서 화제가 된다고 해서 저는 결코 그것이 한 장관에 도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한동훈 장관이 과연 뭐 총선이 됐든 전당대회가 됐든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 부분도 관심이지만 아직도 많이 남은 이런 이벤트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이 출마론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 그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